네, 우리 법원직 수험생 여러분, 우리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이제 법원직 9급의 영어 총평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따가 해설 강의도 찍을게요. 자, 일단은 자, 문항 통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엄청나게 특이한 뭐 유형이 출제됐다 뭐 그러지 절대 않았고요. 자, 지난 6개년 중에서 이제 학생분들을 좀 괴롭혔던 함축 의미 요게 이제 작년 포함해서 올해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유형별로 그냥 골고루 좀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좀 괴롭혔던 요 내용 일치 문제 6문제나 나왔어요. 자, 학생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괴롭히겠다, 시간을 좀 빼앗겠다라는 의도로 좀 보이고 문법 문제는 이제 재작년 4문제, 작년 5문제였는데 이제 3문제로 확 줄면서 사실 뭐 공무원 전체적인 시험의 방향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올해 국가직 9급도 굉장히 문법적으로 볼 때 나올 만한 게 나왔구나 이런 내용들만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법원직에 반영이 됐는지 문제 수도 줄었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법원직도 나올 만한 게 나왔다 해가지고 문법적인 면에서는 크게 조금 부담을 느끼셨던 학생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잘 푸셨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자, 그래서 조금 강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문법 일단은 제가 이제 1책형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됐고 저랑 이제 마무리 특강에서 어법 한번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어법 특강 2가지 해가지고 이제 한 번은 법원직에서 여태까지 출제됐던 모든 포인트 한번 섭렵해봤고 이제 마무리 특강에서는 그 많은 포인트들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반드시 나오니까 이것만 암기하고 가자라고 했던 그 포인트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책형 기준으로 이제 2번, 6번, 17번에 어법 문제 출제됐는데요. 이번에서는 이제 주어 동사 수일치 요거 정답으로 하는 문제 나왔고 6번에서는 이제 됐을래 왔을래 요거 나왔고 17번에서는 정동사 준동사 해가지고 뭐 이제 법원직에서 반드시 나온다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포인트 위주로 잘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에서 잠깐 보겠지만은 이제 6번에 2번 보기 2번에 이제 보어 병렬이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실만 하게 출제가 됐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앞에 이제 비동사가 이렇게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보어 역할로 형용사 하나 컴마 다음에 형용사 둘 이렇게 등장하고 뒤에 등위접사 and를 사용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어 1번, 보어 2번, 보어 3번 나올 차례잖아요. 요 자리에 이제 과거 분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밑줄을 쳐가지고 형용사인데 여기에 과거 분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낚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이 수동태라고 하는 요 문법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맨날 BPP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마치 통째로 동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배웠지만 맞아요. 그걸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알려드렸잖아. 수동태라는 게 사실은 이 형식을 이끄는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그냥 다른 형용사처럼 과거 분사가 들어간 것 뿐이다. 이렇게 이 형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면은 이렇게 형용사와 과거 분사까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정답이 됐던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동사, 중동사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제 ing 이렇게 붙여가지고 밑줄을 친 다음에 여기에 죽은 동사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정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동사를 어떻게 바꿨어야 되냐면은 이제 수동태 형태로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마무리 특강에서도 알려드렸지만은 죽은 동사를 어떻게 정동사로 바꿔야 되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 그냥 틀렸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ing 자리가 동사 자리여야 하는데 요것만 잘 확인하셨으면은 어법 세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좀 점수를 뭐 따간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밑바닥에 잘 까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좀 문법이 출제가 됐고요. 자, 다음 보면은 이제 내용 일치 문제지. 이게 문제였는데 일단은 지문의 길이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렇죠? 게다가 일책형 같은 경우는 1번 문제부터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신 수험생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지문 내용의 흐름과 보기 제시 순서가 6문제 모두 동일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법원직 예전에는 지문의 내용 순서와 보기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 이후로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문의 흐름과 보기 순서가 똑같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읽으셨으면 충분히 답을 내실 수 있었고, 맞아요. 지문의 길이가 올라가긴 했는데 땡큐 하게도 여러분들 6문제 중에서 5문제가 전부 다 한글 보기였잖아. 그러니까 말바꿈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제가 아주 강조했던 말바꿈 거의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해석만 잘 하시면 됐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개 중에서 유의할 만한 거 잠깐만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해석만 하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됐지만은 우리 문제 3번에서 이제 보기 2번을 찾아내는 과정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해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제가 이제 내용일치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은 보기에서 단서가 될 만한 단어들을 일단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숫자라든지 고유명사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거꾸로 이런 고유명사 이런 숫자가 있으니까 지문에 그 내용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그나마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번 문제가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요. 보기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제시해가지고 나 고유명사예요 라는 신호를 일단 줬어. 오케이, 그러면 보기 2번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에서 눈덩이 지구를 찾아보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쭉쭉 올라갔더니 스노우볼 얼스가 보여요. 자, 그러면 원래는 보통 그 고유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만 읽으면 보기의 내용이 다 파악이 됐었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내용일치 문제는. 근데 그렇게 고유명사를 제시해놓고 정작 이 고유명사 이외의 보기 내용이 그 이후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문제 3번을 푸는 동안에 지문 전체를 읽는 효과를 발휘했던 그런 좀 특이한 지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기에 포함된 고유명사가 맨 첫 번째 문장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내용은 그 다음 다다음 문장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던, 그러니까 다 읽어야지 뭐 어떻게. 그 다음에 문법적인 특이사항 한번 보시면요. 자, 봐봐. 보기 이번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은 눈덩이 지구 기간 동안에도 지구의 표면에 다다른 태양의 온기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이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품사적으로 볼 때 이거 동사잖아요. 감소했다,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지문으로 올라가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 감소하다라는 개념이 reduced 과거 분사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지문상에서 분사로 사용된 표현 개념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게 동사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감소하다라는 개념을 감소된 양,
요렇게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보기 2번의 내용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요게 그나마 우리 6문제로 출제됐던 내용 일치 중에서 좀 눈여겨 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 문장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략 있잖아요. 보기에서 핵심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그 문장에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문제가 풀렸으니까 사실 시간이 좀 소요됐을 뿐이지 이따가 이제 아우트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어휘의 난이도나 문장의 난이도 이런 거 크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상 합격자 평균, 뭐 제가 신은 아니지만은 게다가 이제 올해 작년보다 뽑는 인원이 좀 줄었잖아요. 이제 그거의 영향 때문에 자,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올해 뽑는 인원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문제들은 조금 이제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 25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좀 생각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5문제 정도 틀릴만 했다. 그렇게 되면 뭐 한 80점 정도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실수하고 뭐 이런 거까지 계산을 하면은 작년 평균이 70, 합격자 평균이 여러분들 법원직 기준으로 74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더 정도 이제 맞추는 이제 요 점수대가 좀 평균값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재작년 78점이랑 74점 그 중간 정도 그 점수대에서 좀 평균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희망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의 순서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그 제가 마무리 특강 하면서 자, 글의 순서가 나오면 이제 일종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로 이 표현이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첫 번째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후려쳐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순서 문제가 이게 맨 뒤에 나오겠다, 맨 앞에 나오겠다, 얘는 첫 번째가 아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 힌트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해석을 다 해서 내용을 통해서 글의 순서를 좀 배치해야 되는 유형이라 마찬가지로 체감 난이도 좀 상승했을 거고 시간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추상적인 글의 흐름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C에서 A로 이어지는 15번 같은 경우는 요 연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은 보통 우리 이제 A, B, C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니까 C에 그런 힌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힌트를 찾아가는 과정도 좀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체감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6번의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이제 these라는 지시 대명사가 등장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번 문장이 너무 길어요. 요거 때문에도 답을 과감하게 이제 3번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아까 문법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랄까요? 이제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요. 이제 90 몇 년생 이후부터 93년생인가 94년생이 뭐 7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되다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뭐랄까요가 아니라 이 청년들이 한 50만 대로 이렇게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을 보는 공무원 시험 자체에 도전하는 모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시험을 어렵게 내서 뭐랄까요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걸러낼 필요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직 구급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번에 시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지엽적이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 암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은 많이 배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이제 지문의 출처를 좀 구글링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제 EBS에서 출제된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EBS 수능 특강이나 뭐 영어 독해 연습 교재의 난이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수중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어쨌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문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조금 뭐 요새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처럼 좀 사용해가지고 요 문제는 반드시 틀리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지문들은 전부 다 원어로 되어 있는 뭐 신문 기사나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이제 구글 북스에서 검색되는 그 미리 보기 내용들. 그러니까 책이란 얘기예요. 책. 여기에서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공무원 어휘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어려운 어휘도 잘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무난한 뭐 고교 필수 어휘 정도면은 충분히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되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좀 무난한 지문의 난이도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문이 긴 거는 인정을 해요. 지문이 길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건 인정하지만 차분하게 꼼꼼히 읽다 보면은 읽히네. 이런 지문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휘력 중요해요. 공무원 막 어려운 어휘 막 많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마무리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내가 알고 있었나? 라고 의심되는 것들 한 번쯤 봤는데 이거 본 적이 있는데 뜻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 어휘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위주로 암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이 팔 필요 없어요. 내가 봤던 거 씹어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휘 꾸준히 공부를 좀 하셔야겠고, 결국에는 시간 싸움에서는 얼마나 긴 문장을 빠르게 읽어내는가, 또 짧은 문장은 남들보다 어떻게 더 빨리 읽어낼 것인가. 그러면 문장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문장 많이 읽어야 돼요. 문장을 많이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으로 되어 있는 영어 글에 담겨 있는 정보를 어떻게 우리말처럼 빨리 습득하느냐가 관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 패턴 많이 문장을 통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한다 목적어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보의 순서를 어떻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거 훈련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존재할 때 그 뒤에서 수식어가 붙었을 때도 어떻게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올라올 거냐, 명사 뭐뭐하는 이렇게 읽어갈 거냐, 훈련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문장력을 내년 시험을 만약에 또 준비한다면 좀 대비를 하고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 많이 집중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거 두 개 잘 하다 보면요, 문제를 푸는 꼼수는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특강에서 이제 이런 꼼수들이 있을 거다라고 뭐 궁여지책으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기반이 되면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눈이 잘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3년도 법원지 9급 영어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에서 뵙죠.